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 5,800억 원가량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예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부분적으로 노선이 개편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요. 대학병원 버스를 도입하는 등 일부 노선이 신설되긴 했지만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가 중범죄자 수용을 위한 수용자 등급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속초시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입장권 예매가 11일 오전 11시 11분부터 시작됩니다. 강릉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으로 7조 5,862억 원을 편성해 강원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7조 5,862억 원, 올해 본 예산보다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실상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됐지만 재정 특례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예산은 여전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예상하는 내년도 지방세수 결손 금액은 3,100억 원 수준.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세입 감소에 따라 불필요한 자체 사업은 3단계에 걸친 사업 평가를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규모도 약 23% 줄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곳엔 아낌없이 지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와 민생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도는 반도체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바이오 산업을 고도화하는 미래 전략 사업 예산으로는 2,3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부모급여를 전년도보다 최대 월 30만 원씩 늘리는 복지 예산엔 전년 대비 6% 늘어난 2조 4,29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긴축 재정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이라든가 또 이런 복지 분야, 농업 분야 이런 분야는 전년도에 준해서 크게 충격이 없도록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재원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에 좀 아무튼 관심을 갖고 예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원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부분 개편안이 지난 1일 시행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대학병원 버스를 도입하는 등 일부 노선을 신설 또는 개편했는데요. 네, 개편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인근 버스 정류장. 900번대 버스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1일 시내버스 부분 개편으로 도심과 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에서 환승 없이 병원을 오갈 수 있는 대학병원 노선 6개를 신설했습니다. 또 지역 내 8개 고등학교로 가는 통학급행버스 12개 노선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노인네들은 병원에 가니까 우선 편하대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마을버스 타고 오면은 뭘 타야 되는지 모르니까 노인네들은. 동시간대에 있는 다른 버스를 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시장을 들르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왔었는데 이건 바로 학교로 가는 거 생겼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규 노선이 도입되면서 기존 노선의 운행 시간과 횟수가 변경되거나 운행 구간이 연장되면서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불편하죠. 모르니까. 저희 앞으로 11번이 막 다니고 막 정신이 없어요. 200 다시 몇 번이 다니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아유, 거기다가 한 30분 기다려도 안 와. 바람 불고 비는 오는데 그때 힘들하더라고. 실제로 춘천시청 민원 게시판엔 최근 시내버스 개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연일 게재되고 있는 상황. 버스 안내 콜센터에도 하루 수십 건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우선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춘천시민버스 측과 협의해 노선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원이 제기된 일부 노선의 경우 운행 시간을 개편 전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춘천시가 중공영제 시행으로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를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공영제 시행 이후 첫 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북부교도소가 중범죄자 수용을 위한 수용자 등급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속초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속초시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당초 속초시가 관광도시임을 감안해 경범죄자 수용시설인 완화경비시설로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의 중범죄자 수용을 위한 등급 강화는 속초 시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의 완화 경비 처우급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청 당시에 약속 파기에 상처받게 될 10만 우리 속초 시민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수용 인원 과밀화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수용자 등급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입장권 예매가 11일 오전 11시 11분부터 시작됩니다. 예매는 조직위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강릉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과 평창, 정선과 횡성 등에서 81개의 메달을 두고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칩니다. 네, 요즘 때 아닌 빈대 공포증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의 빈대 출현으로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빈대 출현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양영철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사실 50여 년 전에 이미 박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빈대인데요. 갑자기 출현하는 그 원인으로 해외 유입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는 경우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빈대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빈대가 많이 가정에 서식을 하고 있었고요. 또 가정용 살충제나 이런 필수류 살충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저항성이 발달되게 됐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몰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시설에서 외국인이 다녀간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빈대들이 출현하는 거에 SNS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조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다 보니 실제 이제 빈대에 서식한 그런 장소에서의 그 이런 확인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부가 빈대 정부 합동 대책 본부까지 출범시키면서 국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확산 규모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외국인이 다녀간 시설 위주로 해서 이제 빈대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데서 아직은 그 일반 우리 주택에까지는, 가정에까지는 빈대 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주 빈도 있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을 쓰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직은 확산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로 다녀간 시설 위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주로 이제 외국인이 많이 다녀가면서 그런 시설 위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빈대가 모기보다 흡혈량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모기는 한 2분, 1, 2분 정도 흡혈합니다. 근데 이제 빈대는 한 10분 정도 흡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의 한 5배에서 7배까지 더 많이 흡혈을 하죠. 그래서 물린 부위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난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렵고 또 빈대에 많이 노출이 되면 또 그런 그 빈대의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과민 반응으로 해서 고열이 난다든가 그런 증상도 있고 또 많은 빈대에 한 번에 계속 자주 노출된 사람은 빈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실제 빈대에 자주 물린 사람들은 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가정에서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요즘에 대중교통에 뭐 직물로 된 뭐 의자라든가 이런 데서 뭐 빈대를 목격했다 이런 사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묻어서 가정 내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현관에서 외투를 좀 털어냅니다. 털어내면 충분히 빈대가 땅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들어오실 때는 여행 가방에 빈대가 또 스며져 있을 수 있으니까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고온에 한 60도 이상의 온수로 인해 가지고 세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은 잘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 가방에 지퍼라든가 그런 사이에 또 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가방은 비닐백에 넣어가지고 가정용 살충제를 수차례 분사한 다음에 에어로졸을 밀봉해서 한 3일 정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시켜서 다시 쓰시면 되겠고요. 집에서 만약에 빈대에 물렸다면은 침대 주변, 집에 있는 침대 주변으로 해서 침대 커브와 매트리스를 확인하시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청소기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뒤적거려야 돼요. 너무 빨리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은 빈대가 보였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또 숨어버리거든요. 천천히 뒤지면서 빈대가 확인되면은 바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일단 제거, 흡입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쓰시고, 진공청소기의 필터를 꺼내서 안에 가정용 살충제를 추후에 분사한 다음에 이거를 그 비닐백에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밀도가 많아지면 콘센트 안에도 살고 액자 뒤에 또 커튼 레일 사이에도 살고 집안에 전체적으로 빈대 서식처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과 양영철 교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특군의 약 10만 제곱미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사업비 877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연간 6에서 7만 명이 교육과 연수를 위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월 별마루 천문대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야간 관광지나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전국의 이색 명소 100곳인데요. 해발 800m에 위치한 별마루 천문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달이나 행성, 별 등 주요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